검사에서 무언가 보였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결과지에는 몇 줄 안 되는 말인데 그 몇 줄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절, 음영, 낭종, 혹, 석회와 추적 관찰. 의학적으로는 흔히 쓰는 표현들이지만 결과지를 받아든 사람에게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별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 나면 갑자기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몸은 어제와 같은데 마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머리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가장 나쁜 쪽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라고 해서 제 건강검진 결과를 늘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던 소견이 새로 보인다거나 하다못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어도 괜히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도 내 결과지가 되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무언가 보였다는 말이 곧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CT나 초음파, MRI 같은 검사를 하다 보면 모든 장기가 완전히 깨끗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작은 흔적들이 생깁니다. 간에 작은 물혹이 보일 수도 있고 신장에 낭종이 있을 수도 있고 갑상선이나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큰지, 경계가 어떤지, 시간이 지나며 변했는지, 그 사람의 나이와 병력, 증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절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결절은 그 자체로 무서운 진단명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게 지나가는 결절도 있고 오래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결절도 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결절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암과 관련된 결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결과지에 적혀 있어도 실제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보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결절이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우리는 대개 가장 무서운 가능성부터 보게 됩니다. 정보가 모두 틀려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정보인지 걸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폐 결절이라도 크기와 모양, 흡연력, 이전 검사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같은 갑상선 결절이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결과지의 단어 하나를 판결문처럼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검사 결과는 혼자
해석하라고 건네지는 문장이 아닙니다. 의료진과 함께 의미를 정리해야 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작은 소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보인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견은 반드시 언급해야 하고 어떤 소견은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고 어떤 소견은 너무 작거나 전형적으로 양성이라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낮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번에 갑자기 생겼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 검사에도 있었지만 너무 작거나 의미가 낮아서 적지 않았을 수도 있고 촬영 방법이나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이번에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새로 생긴 소견이거나 전보다 커져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최악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의사가 추적 검사를 하자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당장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고 몇 개월 뒤에 다시 보자고 하니 무언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 검사는 방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치료나 조직 검사를 할 정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지 확인하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의학에서 시간은 중요한 정보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큰 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애매하게 보이는 것을 더 분명히 보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본 것을 CT나 MRI로 확인하기도 하고 CT에서 우연히 보인 것을 초음파로 다시 살펴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겁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내 몸 안에 무언가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몸이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그럴 때는 해야 할 일을 작게 나누셨으면 합니다. 결과지 단어 하나만 붙잡지 말고 최종 판단과 권고 사항을 보십시오. 양성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 변화 없음. 추적 관찰. 추가 검사 권고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가능하다면 이전 검사와 비교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이것이 흔한 소견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생각하는지 다음 검사는 언제 왜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질문을 하는 것은 예민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이해하려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흔적이 남고 지나간 염증의 자국이 남고 평생 별 문제 없이 함께 가는 작은 변화들도 생깁니다.
검사는 그 흔적들을 무조건 겁주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괜찮은 것을 괜찮다고 말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검사에서 무언가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너무 빨리 최악의 결론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불안이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 겁먹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묻고 필요한 다음 단계를 차분히 밟는 일입니다. 결과지의 낯선 단어 하나가 당신의 오늘 전체를 빼앗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말은 물어보면 됩니다. 애매한 것은 확인하면 됩니다. 지켜봐야 할 것은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판단된 것은 마음에서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검사에서 무언가 보였다는 말은 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만큼만 걱정하고 필요한 만큼만 확인해가는 시작입니다. 불안은 잠시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조금 더 천천히 내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